함수. 하지만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해? 응. 펑션이 무슨 뜻이야? 펑션. 아니 이거 함수로 얘기 안 하지. 영어 시간에는. 잉글리시 시간에는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해. 자, 뭐라고 합니까? 기능. 그렇지. 기능이라는 뜻이지. 펑션을 보고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뿌듯하구나. 잘했어. 영어보다 수학이 우선이라 나는. 자, 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컴퓨터 키보드도 보면 펑션 키라고 해서 12개가 있지. 자,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뭐냐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이거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느냐? 자, x가 있으면 이 x라는 것을 y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이 f라는 함수는 x라는 것을 y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뭐냐면 함수라고 얘기해 주게 돼. 또는 함수는 뭐냐면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가 된다? x를 y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함수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뭐 정확히 보면 임의 그러니까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x에 대하여 오직 뭐가 되는 거야? 오직 하나의 y에 대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수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함수의 정확한 의미는 이게 아니라 함수는 정확하게 따지면 기능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함수를 맨 처음 언제 배웠어? 함수가 처음으로 나온 게 언제일 것 같아? 함수가 맨 처음 나오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함수가 맨 처음 나오지. 그렇지. 어떤 거냐면 이런 그림 봤던 거 기억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만약에 3 해주면 여기다 플러스 5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네모칸에서 자 네모칸 얼마? 왜? 몰라? 8이야. 5 더하기 3은 8이 되는 거지.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면은 일정한 규칙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결과값을 내보내주는데, 그렇게 내보내주는 것을 이것을 보고 뭐라 했냐면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지. 이 함수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게 변화를 시켜주는 하나의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기계인데 예를 들어 지금 자판기가 있어. 자,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 뽑아 먹으려고 해. 음료수 뭐 있어? 아무거나 뭐 있을까? 커피 있을까? 커피?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빨리 좋아하는 거 음료수 있어. 빨리 얘기해봐. 뭐 어떤 거? 사이다. 그 다음에 또 너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어? 물? 물? 그래 물 하자. 그 다음에 하고서 코코아. 이렇게 이따 가정을 해보자.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네 가지 종류에서 일단 여기다 나오게 되는데, 지금 네 명의 꼬맹이가 있는 거야. 지금 네 명의 꼬맹이. 지금 A라는 꼬맹이, B, C, D라는 꼬맹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전을 넣고 뭘 하려고 하냐면 자판기에서 지금 먼저 어떤 걸 음료수로 뽑아 먹으려고 해. 자, 그래서 Y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커피가 있고, 자, 사이다가 있고, 물이 있고, 자, 코코아가 있는 거야. 자, A는 동전을 넣고 뭘 했냐면 사이다를 뽑아 먹었어. 알겠지? B는 동전을 넣고 물을 뽑아 먹었어. 그 다음에 C는 동전을 넣고 코코아를 뽑아 먹었어. 그 다음에 D는 동전을 넣고 뭐냐면 물을 뽑아 먹었어. 이렇게 놨다 가정을 해보자. 자, 이래서 얘네들 4명이 뽑아 먹었는데 커피를 먹은 사람 누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것은,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애들이 4명이 음료수를 뽑아 먹었다고 한다면 자판기는 제대로 멀쩡한 거니 아니면 고장난 거니? 뭐 이상한 거 있어? 전혀 없지. 그럼 얘는 제대로 된 자판기가 된 거야. 그럼 얘는 함수야. 아까 얘기했지만 일정한 규칙을 변화시키는 기계라고 했잖아. 기계가 고장나면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또 4명의 꼬맹이가 또 왔어. 자, 또 다음날 4명이 또 왔어. 그래서 여기도 커피, 사이다, 물, 코코아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A가 이번에는 어제는 커피를 안 마셨으니까 오늘은 커피를 먹어야지 그랬어. B도 덩달아서 커피를 먹었어.
C도 덩달아서 커피를 먹었어. D도 덩달아서 커피를 먹었어. 자, 이건 어때? 기계가 고장났어? 아니지, 커피 뽑아먹고 싶어서 뽑아 먹었는데 상관이 없잖아. 전혀 안 무시해. 그럼 얘도 함수다, 함수가 아니라 함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날 또 왔어. A, B, C, D가 또 왔어. 그래서 이번에도 음료수를 또 뽑아먹는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몰려들면서 음료수 먹나 봐. 자, 그런데 A는 물을 먹었어. 그 다음에 B는 코코아를 먹고 C는 사이다를 먹고 D도 코코아를 먹고 싶어서 눌렀는데 안 나와. 얘는 돈 먹었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자판기 발로 차봐야지. 그치? 차보고 한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돈 먹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제대로 작동하는 기계야, 고장난 기계야? 얘는 돈 먹었잖아. 돈 먹으면 뭐가 돼? 아, 주인 입장으로서는 제대로 된 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 먹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고장난 기계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돈을 환불을 받고 그 다음날 새로운 날 또 왔어. 음료수를 먹으러. 자, 이번에는 왔는데 이번에도 커피, 사이다, 물, 그 다음에 코코아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A는 이번에는 사이다를 먹었어. B는 물을 먹고 C는 코코아를 먹고 그 다음에 D를 코코아를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어제 코코아에서 먹었어. 돈 먹었잖아. 그래갖고 얘는 안 먹고 커피를 먹은 거야. 커피를 눌렀는데 얼라냐? 코코아도 같이 나와버렸어. 그럼 얘는 제대로 된 기계야, 잘못된 기계야? 상당히 제대로 된 기계지. 그렇지. 땡 잡은 거잖아. 혹시 니네들 뭐 자판기 2개 나왔다고 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돌려주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치? 자, 그럼 얘를 보면 얘는 지금 제대로 된 기계야, 고장난 기계야? 고장난 기계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함수가 아니고 얘네들만 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하나에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씩 있으면 얘네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음료수를 먹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하나씩 음료수가 나와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그런 규칙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온 이것이 하나의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런 대응표를 통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y를 가려보는 거야. 알겠지? y를 가리면 어떻게 돼? a, b, c, d마다 선이 하나만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얘도 가리면 어떻게 돼? a, b, c, d마다 선이 하나만 나와 있지? 이렇게 선이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뭐냐면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는 선이 나와 있지만 d는 나와 있질 않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는 뭐가 돼? a, b, c는 선이 하나 나왔지만 d는 선이 2개가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현재 자판기가 있어. 그럼 자판기가 있으면 주인집 아저씨가 자판기에다가 커피나 사이다, 물, 코코아를 먼저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 갖다 놓는 요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음료수를 뽑아 먹으러 오는 놈들이 뭐냐면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사이다, 물, 코코아를 사 먹었지. 이 사 먹은 요것들을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잖아. x에 대응하는 y의 값을 보고 뭐라 해준다? 얘네들을 보고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라고 해서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사장이 딱 와갖고 이제 결산을 했더니 아, 오늘은 사이다하고 물하고 코코아 3개가 팔렸네 라고 알아보잖아. 그래서 이 팔린 것들 함수 값들의 전체의 모임을 보고 뭐라 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역을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뭐? 치역이 가장 중요하다? 너는? 정의역. 자, 정의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 정의를 내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뭐라고 하지? 시 있잖아. 김춘수의 꽃인가? 맞나? 이름을 불리죠. 뭐 어쩌고 꽃이랑 어쩌고 얘기할 거 있잖아. 그렇지.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뭐가 되는 거냐면 정삼각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를 내려줘야 돼. 그래서 그 정의를 내려주는 부분이 요놈이란 얘기야. 즉 여기다 자판기를 갖다 놨는데 지금 꼬맹이가 4명밖에 없지만 이 4명이 와서 자판기를 뽑아먹지 않으면 뭐냐고. 그치? 전혀 쓸모가 없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놓는다면 자판기인데 자 제일 싼 게 우리나라에서 음료수 중에 제일 싼 게 뭐야? 일단 물이지. 물이 제일 싸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 나는 물 갖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물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데가 어디야? 가장 비싸게 팔리는 데가 사막 한가운데겠지 뭐. 그렇지? 그래서 얘가 가갖고 사막 한가운데에다 자판기를 설치해놨어. 그럼 나는 조만간에 떼부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돈이 벌리냐 안 벌리니? 절대 안 벌리지. 누가 어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자판기에 물 뽑으러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역과 공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뽑아먹는 사람, 즉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자판기는 기계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에다가 재료를 집어넣어. 재료를 집어넣으면 뚝딱 해서 신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 신발이 나오는 걸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뭔가 재료를 넣어야만 신발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재료가 없으면 신발이 만들어지질 않아. 알겠지? 그러면 재료가 없으면 이 기계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정의역, 즉 x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에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모든 실수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주게 되겠지만 x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 범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x 집어넣는데 y 집어넣었어요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x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냥 하나의 직선이 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면 y는 x라고 한다 함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의 값에 대해서 얘가 존재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 x의 범위가 존재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얘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선분으로만 표현되는 게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 외에는 나머지는 표현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일반 도형과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하나의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알겠지? 그리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의역이기 때문에 함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정의역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정의역의 범위에 대해서만 얘를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앞에서는 그냥 x의 값의 범위만 주어주면서 2차 함수, 1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정의역을 구별해서 나타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함수야. 함수가 뭔지 알겠어? 별거 없어. 함수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설명을 했지만은 봐야 될 것이 뭐였냐면 자, 여기서 x가 있어. a, b, c, d가 있고 y에서 대우표를 그렸는데 1, 2, 3, 4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긋고 선을 그으면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맞지?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준다 했어요? 얘에다가 손을 가리고 난 다음에 모든 x의 하나의 값마다 선이 하나씩만 나와 있는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때 정의역은 뭐가 되고 정의역은 A, B, C, D가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공역은 1, 2, 3, 4가 되는 거고 이때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은 2, 3, 4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몇 개가 없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려서 구별해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면 즉 정의역이 만약에 모든 실수가 되면
어떠한 식으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자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함수가 아닐 것 같아? 얘는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 얘는 함수일 것 같아? 어떻게 구별해줘? 함수인지 아니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만 존재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무데나 선을 그어보는 거야.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그럼 여기에 x의 값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만 존재하는지 보면 돼. 그러니까 즉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은 전부 다 그래프가 몇 개에서 만나야 된다? 반드시 하나에서만 만나야 된다. 알겠지? 근데 이것처럼 만나지 않는 구간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구간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만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벌써 세 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함수가 아니고, 하지만 얘는 뭐야? 굴곡이 있긴 하지만 선을 내린다 하더라도 전부 다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함수인지 아닌지는 대응표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이 하나씩 존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서 나타내주면 돼. 하지만 그래프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개념식과 간단하게 먼저 풀어보고 뒤에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가리면 돼서 그렇죠. 네, 다.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딱 가렸을 때 무조건 하나씩만 선만 나오면 돼. 여기에 뭐가 됐든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니, 정의형만 생각을 해서 보니까. 쌤, 근데 x에서 x라는 거는 x에서 x의 함수죠?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 그럼 이게 x가 아까도 있잖아, 변화시켜준 기계라고 했잖아. 네. 그럼 x가 들어가면 x로 변화시켜준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기억을 함수로 쓰면 y는 x라는 함수가 되겠지. 아, 그럼 함수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이 상태로는 함수가 되지만은 얘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경우 보는 거예요. 아까 예대로 있잖아, 정의역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 정의역에 대한 것이 집어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이 반드시 하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지금 뭐냐면 4명이 꿈에 자판기에 뽑았는데 아까 거기에 뭐 콜라가 없었잖아. 그치? 자판기에 대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나는 콜라가 먹고 싶다고 소리 질러. 그러다 콜라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렇지? 이건 아닌 거죠? 응? 아닌 거죠. 왜냐면 그게 x에서 x면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되는데. 아니, 같진 않아요. 정의역과 공역과 같은 건 아니야. 네. 얘가 지금 현재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x를, 자 이거야, x를 x-1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x에다 값을 집어넣으면 그를 x에서 2를 빼준 값으로 결과값을 내보내줘라 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로 y는 fx 형태의 꼴을 쓰잖아. 그렇겠으면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 y는 x-1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x-1이 되는데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정의역에 대해서 공역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즉 선이 하나씩 나가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0은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지. 1은 0으로 가고 2는 1로 가지만 0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은 자 0, 1, 2가 되고 자 y를 보면 0, 1, 2, 3, 4가 되는데 이번에는 절대값 x-1이래. 자 0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씌워주면 1로 가게 되겠지? 그렇지? 자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야 되고 2는 1로 가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이해가? 근데 여기 0, 1, 2, 3, 4. 아니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정의역만 신경 쓰면 돼. 공역은 뭐가 있다고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자판기 종류 50개 있다고 해서 50개 다 팔려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에서 얼마가 돼? y인데 이것이 x의 제곱이 형태꼴로 만들어져. 0, 1, 2, 0, 1, 2, 3, 4 되면 자 그러면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돼. 알겠습니까? 함수 따지는 거 간단하지? 그치?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따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도 2번을 보면 얘가 지금 현재 집합 x가 있어. 자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 정의역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x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이 가능한 것은 1, 2, 3, 4, 5, 6 여기 6까지만 가능하지. 그래서 fx가 나왔는데 fx는 어떻게 되느냐? x-3으로 되거나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되라. 즉 x는 얼마가 되고 홀수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x가 만약에 짝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는 공역이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주어져 있지 않지?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공역은 모든 실수로 보는 거야 항상. 주어져 있지 않으면. 자 그래서 첫 번째 1은 어디로 가? 1은 자 그럼 얘를 순서성을 나타내면 x를 집어넣어서 y가 얼마인지를 보면 순서성을 나타내면 f1이라고 보자. f1은 어떻게 돼? 1은 어디로 가? 1은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f1은 2는 짝수니까 어디가 돼? 여기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f3, 3은 홀수니까 0이 되고 f4, 4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3 F5, 5는 홀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F6은 짝수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때 만들어진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해준다 했어? 얘네들을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준다 했었지? 그때 이 함수값들을 집합의 형태의 꼴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얘가 바로 치역이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치역은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함수값은 그냥 일반 값으로 표현되는 것 뿐이고 여기도 자 서로 같은 함수를 부르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같은 함수 자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이 전부 다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주면 되느냐면 두 개 다 순서성을 나타냈을 때 그 값이 서로 같은지 틀린지 확인해 주면 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억을 보면 fx는 x가 되고 자 gx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0하고 1 지금 3개가 주어져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순서성으로 나타낸 점은 어떻게 돼? 여기를 지난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0, 0이고 1, 1이 되겠지.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1이야. 그 다음에 0, 0이고 1, 1이 돼.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의 값이 대응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데 얘는 같아. 얘도 같고. 근데 얘는 어때? 같지 않지.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알겠지? 자 니은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니은은 fx는 x-1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1이라고 놓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1,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1, 2 전혀 틀리네. 어차피 다 틀리네. 얘는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 그래서 얘도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자, 디귿을 보면 fx는 자 절대값 x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1, 0일 때 0, 1일 때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1, 0일 때는 0, 1일 때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자,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지? 그래서 얘도 뭐가 되냐면 같은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만약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같은 함수와 다른 함수다라는 것은 자 y는 x라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어. y는 x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y는 x의 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자, 두 개의 그래프를 봐봐.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같아 틀려? 딱 그래프를 봐도 틀리지 하나 직선이 하나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난 점이 여기가 몇 코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0, 0 여기는 1,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1이 주어지게 되면 얘는 같은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함수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정의역에 대해서만 그 함수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정의역 외에는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알겠지? 첫 번째 중요한 건 1대1 함수를 보면 1대1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는 원래는 x의 값과 y 값이 하나씩 짝지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 근데 y에는 여러 개 올 수 있단 말이야. 아까도 자판기로 봤지만은 4명이 전부 다 사이다를 뽑은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자판기는 전혀 이상이 없지. 그렇지. 그런데 1대1이라는 것은 x와 y가 둘 다 1대1로 하나씩 짝지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1대1 함수를 정의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x1하고 정의역 중에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뭐가 되느냐면 fx2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x의 값이 두 개가 다르면 y 값도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두 개의 값이 달라야 되는 거야. 즉 x와 y가 짝지어진 거는 하나의 값만 이렇게 따로따로 짝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자판기가 있으면 자판기 4명이 뭐가 돼야 돼? 한 명이 사이다를 먹으면 다른 사람은 사이다를 못 먹어. 알겠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대1 함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 만약에 x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놓자. y가 있는데 0, 1, 2, 3, 4, 5라고 놓는다면 자,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야. 자, 1이 2로 갔어. 그치?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갔어? 4로 갔어. 근데 3은 2하고 4로 갈 수가 없어. 다른 값은 0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4는 0, 2, 4로 갈 수 없어. 왜냐면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 4는 5로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치역이 정역이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치역도 반드시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1대1 함수는. 즉 뭐냐 하면 치역의 개수하고 다시 여기다 정의역이라고 하자. 정의역의 개수하고 반드시 뭐냐면 치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치역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를 보면 공역의 개수는 치역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응?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하게 돼. 그렇지.
왜냐하면 공역이 훨씬 더 치역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같은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고 우리는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해준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대1로 하나씩 짝지어져 있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그럼 여기도 4개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4개가 있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대1 대응이 어떤 조건이 되는지를 잘 봐야 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치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정역의 개수하고 치역의 개수가 서로 같다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정역과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전부 다 같은 경우를 의미하게 돼. 그래야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함수 중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게 있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 중에서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다른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1대1 대응에 대해서만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 알겠지? 자, 1대1 함수 먼저 알겠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1대1 함수를 그려주면 이러한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의 x에서 하나의 y 값이 전부 다 대응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이러한 함수예요. 알겠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2차 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얘는 1대1 함수가 될까? 얘네는 세 개가 전부 다 함수야. 그렇지? 자 이렇게 밑으로 y축과 평행 이렇게 밑으로 선을 내리게 되면 전부 다 하나씩 만나게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주느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하나가 만나야 돼. 자,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하나가 만나면 뭐가 되는 거냐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것이 존재와 상관이 없어. 왜냐면 공역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 대신 만나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1대1 대응은 안 돼.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선 하나씩 그어주면 전부 다 하나씩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이고 또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일단 1대1 함수를 구해주는 방법 어떻게 되는 거죠? 알겠지?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얘는 1대1 대응일까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일까 1대1 함수가 아닐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을 x1이라고 놓고 여기 있는 값을 x2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와 얘를 기준으로 놨을 때 자 x1과 x2는 다르지만 여기 있는 y 값은 어떻게 돼?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좀 천천히 좀 할까? 이해가고 있니? 이해하고 있어? 너무 빨라? 아니면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잖아.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줘야 될까? 자,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죠. 이렇게 따라 내려와서 이 꼭지점을 딱 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그러면 올라가는 순간 두 개를 만나게 돼. 그럼 얘는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면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 올라오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두 개로 만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면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잘 알아둬야 돼. 전 구간에 대해서 뭐 하냐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면 이것이 성립한다. 1대1 함수라고 주어지면 괜찮겠지만 1대1 함수가 주어지지 않고 얘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1대1 함수구나 라고도 얘기해 주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 구간에 대해서 증가한대. 아니면 전 구간에 대해서 감소한대. 그런 것도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해서 꼭 그렇게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의로 표현되기도 하고 얘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난 다음에 전 구간에 대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함수로 나타내주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렇게 나타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x가 있는데 이것이 x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결과가 x로 나와. 즉 x라는 정의역을 봤는데 1, 2, 3이 있어. 그런데 y를 봐도 1, 2, 3이면 자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곳으로 간단 말이야. 함수로 쓰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y는 x라는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과 똑같은 곳으로 가는 함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등함수를 특별하게 함수의 이름을 뭐로 하냐면 대문자 i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 알겠지? 아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는 함수다라고 해서 ix라고도 이렇게 또 적어주기도 해.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i라고만 써. 항등함수는.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냥 fx 이렇게 쓰진 않고 그냥 i라고만 이렇게 딱 쓰게 돼. 그것도 대문자로.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항등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x의 값이 1, 2, 3, 4 이런 거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x의 값이 여기 0, 1, 2, 3, 4 이렇게 있으면 모든 x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만 가. 이렇게 전부 다. 알겠지? 이걸 보고 상수함수로 얘기해 주는 거야. 상수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여기에 어떠한 c라는 하나의 상수의 값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상수함수로 얘기해줘. 그리고 항등함수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합성함수에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는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지? 역함수에서 쓰이기도 해. 역함수에서도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함수 중에 특별하게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어차피 얘네들은 뭐 쉬운 거니까 그런 생각하고 1대1 함수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 이건 제일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니까.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면 1대1을 대응이라고 했잖아. 1대1 대응 뭐라 했어?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 뭐 이제 그것들 아까 설명했던 것들 다시 한번 더 적어놓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한번 직접 보자 여기서는. 그냥. 자, 첫 번째 있어. x의 값이 주어진 거야. x가 마이너스 1, x 1.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y 0, y 4 이렇게 해서 y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를 봤는데 fx가 봤는데 자 뭘로 구성이 되냐면 1차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준다 했어? 그 정의역이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증가함수가 되거나 또는 감소함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를 나타내보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 외에 바깥쪽 이 바깥쪽의 범위는 함수가 그려져서는 안 돼. 절대 이 안에서만 함수가 그려져야 돼. 알겠지? 자 그런데 공역은 0부터 어디까지냐면 4까지야. 공역이. 자 그러면 공역 바깥쪽에도 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서만 뭐가 되는 거냐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말해보자. 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럼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야 함수 아니야? 함수야? 함수일까 아닐까? 1번 함수이다 2번 아니다. 선분이요?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어. 만약 여기까지. 그렇지? 왜냐면 정의역과 공역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여기밖에 안 그려져. 이 바깥쪽 그려져서는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왜냐? 정의역 중에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로 나가야 돼. 얘도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나갔는데 너무 나갔어. 자 그러면 나갔는데 쭉 나가서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하자 말해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맞지? 그럼 얘는 함수가 맞아.
모든 정의역의 구간에 대해서 그래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1대1 대응일까 아닐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줘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했었지. 그런데 요만큼의 공역에 대해서는 뭐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만큼 공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없애려면 얘는 그래프를 위로 올리고 얘는 그래프를 밑으로 내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정의역과 공역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이 돼야 되겠다. 곡선으로 나올 수도 있어. 증가함수만 되면 돼. 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나올 수 있어. 전 구간에서 감수함수만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만 가면 되는 것 뿐이야. 근데 얘는 주어진 게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직선만 가능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자, 1,4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4하고 1,0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P의 값, Q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 Y는 Px 플러스 Q니까 얘 두 개의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입하자. 연립하자. 그렇지 더 편하니까. 얘부터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되고? 4.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 Q는 4가 되는 거니까 Q는 2, 그다음 P도 2. 그 다음에 얘 대입을 해주면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4가 되고 P 플러스 Q는 0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해주면 이 Q는 얼마가 되냐면 4. 그래서 Q는 2.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여기는 뭐 둘 다 어떤 거 P가 0보다 큰 그런 거 없지? PQ로 거래했으니까 얘에서 얼마? 4가 되고 얘를 통해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